태수는 집 앞에 서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전신을 감쌌다. 그의 손끝은 문고리 위에서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다. 숨겨왔던 진실, 애써 덮어둔 죄가 드러나는 날이었다. 거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했다. 선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잔잔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의심과 분노가 빛나고 있었다. 돌아왔네. 선영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짧은 인사였지만 태수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래, 돌아왔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또다시 열렸다. 지연이 들어섰다. 태수의 숨이 멈췄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여기로? 선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연을 바라봤다. 눈빛이 가늘어졌다. 경계, 분노, 그리고 뭔가를 확신한 듯한 기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연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태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울렸다. 이제 다 말할 때예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입에서 나올 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순간 무언가가 걸려 멈췄다. 지연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태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공포가 교차했다. 이건 아버님이 남긴 서류입니다. 지연이 말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상속 관련 문서들. 지연이 봉투를 펼치자 속에는 몇 장의 문서와 한 통의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윤병수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어려 보이는 선영이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선영은 사진을 손에 쥐고 숨이 멎을 듯 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 잉크의 냄새가 과거의 시간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아버지의 눈빛, 집안의 공기, 어린 시절 밤에 들리던 낮은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지연. 출생신고서에도 법정 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의 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선영씨, 당신이 사고로 기억을 잃은 그 사이에 아버님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태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입을 떼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방 안의 침묵을 깬 것은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지연은 계속했다. 그리고 단순한 친자 확인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분명히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는 유산 전부를 지연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공개되기 전 아버님과 가까운 몇 사람이 그 계획을 이용하려 했어요. 선영의 머릿속에는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밤늦게 우두커니 앉아있던 모습,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봉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모든 것은 내가 알게 될 때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 말의 무게를 이제서야 이해하는 자신이 두려웠다. 지연은 봉투에서 또 한 장을 꺼냈다. 은행 송금 내역, 계약서의 폭사본, 그리고 태수의 서명이 들어간 여러 문서들이었다. 그 서류들에는 태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고 특정 계좌로의 정기적인 이체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연은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펼치며 읽었다. 이체 내역은 명확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이체됐고 그것은 곧 아버님이 준비해놓은 자산의 일부를 이동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었다. 나는. 그러나 지연의 침착한 말이 이어졌다. 사업 자금이라면 왜 수취인 명의가 바뀌었습니까? 왜 서류의 일부에 법적 상속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수씨,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죠. 돈과 권리를 위한 공모였던 거예요. 태수는 더 이상 숨길 말이 없었다. 그의 입술은 하얗게 떨렸고 눈동자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 집안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금 소란에 휩싸였다. 선영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폭발했고 동시에 오랜 세월 쌓여있던 배신감이 분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태수의 모습은 더 이상 그를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과 기회만을 쫓아온 사람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폭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결의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아버님의 뜻을 이용해 누군가가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다정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 놓인 문서들은 누군가의 이기심과 계산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추고 덮어둘 것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드러내어 파국으로 이끌 것인가. 방 안에는 셋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가정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웃의 시선, 문 앞에 붙은 우편물, 그리고 늘 그렇듯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온 작은 소식거리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세계만 완전히 바뀐 듯한 기분이었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말, 공식적인 친자 확인 절차, 그리고 유류분과 상속 문제에 얽힌 법적 절차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선영은 문턱을 넘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버티어낼지 걱정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영은 아버지의 유언, 서류의 원본, 그리고 각종 이체 내역을 함께 검토했다. 문서들은 치밀하게 위조되지 않았고 여러 번의 검토 끝에 전문가들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다는 권유가 나왔다. 그 소식을 들은 태수는 급히 다른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지연을 만나 설득하려 했다.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우리 모두 망한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당신이 굳이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잃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지연은 한참을 태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말하는 잃을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아버님의 뜻을 짓밟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감정의 파도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들이었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윤리적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고 지연은 더 이상 돈 앞에서 양심을 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선영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관련된 더 많은 문서, 편지, 그리고 오래전 친구들의 연락처를 발견했다. 편지들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메모처럼 보이는 문구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선영은 그 문구들을 모아 하나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친자를 숨기고 유산을 옮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고 어떤 이익 집단이 그의 죽음 직후 자신이 남긴 자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예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 집단에는 아내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겨진 상태였다. 선영은 마음속에서 차갑게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법정에 드러내겠다는 결심이 아니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준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증거를 모아 전문가를 찾고 언론과 접촉할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잃을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고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했지만 선영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지연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느끼며 흔들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이나 연민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얽힘이 되었고 외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선영은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변호사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집 현관 앞에 섰다. 편지의 봉투는 정중하게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언론에 배포될 진술서와 증빙 문서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이는 태수가 아닌 낯익은 기자였다. 선영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편지를 내밀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결국 문서는 공개되었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고요했던 삶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말은 집안을 삼켰다. 오늘 밤 선영은 비록 모든 것을 잃을 위험 속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분노와 배신을 넘어 이제는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남아있었고 그 의지는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견뎌낼 준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